저기 저 늙은이들 뭘 쳐다봐? 눈 안 깔아? 여기 대한민국의 전직 국정원 4인방을 무시하는 건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부패한 한국 관리들과 미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부패한 한국 관리들과 미국의 고위 정치인들은 왜 전직 국정원 4인방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72세 한국인 제프 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72세에 다시 현장에 복귀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대부분의 날, 사람들은 저를 그저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평범한 노인으로만 봐요. 제 주름진 손과 느린 걸음걸이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저는 그게 정확히 좋아요. 제 이름은 제프 킴이에요. 그 바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제가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들어본 적 없는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왔다는 거예요. 빗방울이 우산에 부딪히며 저는 서울의 저녁 거리를 걸어갔어요. 네온 사인들이 웅덩이에 반사되어 젖은 보도를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코트를 더 단단히 여미고 박 여사의 식당을 향해 걸었어요. 밖에서 보면 그저 동네의 다른 작은 식당처럼 보였어요. 안은 달랐어요. 나무 테이블은 수십 년 사용으로 반짝였고 전통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저 식당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우리의 연결고리, 우리의 안전한 항구였어요. 그녀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고 그녀의 기억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요. 오늘 밤 그녀는 제가 들어오자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그녀의 눈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도착했다고 말해주었어요. 제프, 여기요. 민재가 우리의 구석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경계심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레슬러처럼 체격이 좋은 대화, 지금도 어떤 군중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진우가 앉아 있었어요. 제 오랜 팀이자 친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것은 5년 만이었어요. 늦었네요. 진우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저는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어떤 습관들은 절대 바뀌지 않네요. 당신은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었죠. 박 여사는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김치찌개가 담긴 뜨거운 그릇들을 가져왔어요. 매운 향기는 저를 바로 이 테이블에서 있었던 수많은 임무 보고로 데려갔어요. 예전 같네요. 대호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부산 작전 후에 여기 왔던 때 기억나요? 우리는 조용히 추억에 잠겼고 지금도 말을 조심했어요. 우리는 변장하여 여행하고 위험한 그룹에 잠입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보호했어요. 우리의 승리는 결코 공개적으로 축하받지 못했지만 우리의 일 덕분에 한국은 안전하게 남아 있었어요. 우리의 평화로운 저녁 식사는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갑자기 끝났어요. 젊은 남자들 무리가 시끄럽고 무례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그들의 리더 화려한 옷을 입고 차가운 눈을 가진 키 큰 남자는 마치 이곳을 소유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이 노인네들 좀 봐요. 그가 우리 테이블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드러운 음식이나 먹고 있네요. 그의 친구들이 웃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는 그들이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진짜 위험들과 맞서왔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고 무릎이 약간 아팠어요. 젊은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세요. 이 나라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리더의 친구 중 한 명이 부르는 걸 들었는데 준이라고 했어요. 그는 이름이 불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가 근처 테이블에서 유리잔을 집어들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노인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던지기도 전에 민재는 놀라운 속도로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대호는 다른 젊은이들을 막기 위해 자리를 잡았고 진우는 우리의 뒤를 살피기 위해 움직였어요. 식당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4명의 노인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우리를 쳐다보았어요. 박 여사가 서둘러 다가와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로 긴장을 풀었어요. 몇 분 후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어요. 저는 그저 오해였을 뿐 심각한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마치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느끼는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이 준과 그의 친구들을 밖으로 안내할 때 저는 제 팀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오늘 밤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의 조용한 은퇴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작은 사건이 우리를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던 세계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준과 그의 친구들을 데려간 후 식당은 빠르게 비었어요. 오직 제 팀만 남아 우리 테이블 주변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박 여사는 정문을 잠그고 간판을 영업 종료로 뒤집은 다음 우리와 합류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단지 저녁 식사와 추억을 위해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랜 친구들 각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훈에 관한 일이에요. 그 이름은 연기처럼 공기 중에 머물렀어요. 지훈은 몇 년 전 우리의 5번째 팀원이었어요. 우리 모두 중 가장 젊고 똑똑했죠.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인천에서의 임무 중 사고로 사망했어요. 우리는 그를 애도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들었던 이야기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지훈에 관해 무슨 일이에요? 진우가 물었어요. 그의 평소 톤은 사라졌어요.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빛이 강렬해졌어요. 저는 재킷 안쪽에 손을 넣어 낡은 마닐라 폴더를 꺼냈어요. 3주 전 저는 익명의 출처로부터 이것을 받았어요. 이 파일들은 지훈의 죽음이 전혀 사고가 아니었다고 암시해요. 누군가가 그를 배신했어요. 대호의 주먹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쳐서 접시들이 덜그럭거렸어요. 민재는 진정시키는 손을 그의 팔에 올렸지만 그 자신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어요. 누구죠? 민재가 조용히 물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식당 뒷문에서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모두 긴장했어요.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박 여사가 확인하러 갔다가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와 함께 잠시 후 돌아왔어요. 이분은 이 경관이에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국가정보원에서 일하세요. 젊은 남자는 우리 각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30세가 채 안 되어 보였어요. 저녁 시간을 방해해 죄송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전에 그 젊은이들과 있었던 일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조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정부 관리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처리한 방식은 인상적이었어요. 이 경관이 계속했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그런 협응력과 속도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활동적으로 지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수영과 태극권이 관절을 움직이게 해줘요. 이 경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진지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프 의원님, 민재 의원님, 대호 의원님, 진우 의원님도요. 저는 여러분 팀의 기밀 기록을 광범위하게 연구했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우리의 일은 고도로 기밀이었고 우리의 완전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그가 우리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훈의 죽음에는 그 파일들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는 문 쪽을 가리켰고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어요. 더 키가 크고 밝은 갈색 머리와 한 번에 모든 것을 파악하는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마이크 윌슨이에요. 우리 기관에 파견된 미국인 연락관이에요. 이 경관이 설명했어요. 윌슨은 우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3년 전 한국에 처음 배정되었을 때 저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가 솔직히 인정했어요. 저는 이곳이 제 경력 발전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고 그 이후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적어도 그는 정직했어요. 지훈은 한국 관리들과 미국 정치인들 모두 관련된 부패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 경관이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어요. 특히 로버트 그랜트라는 미국 사업가요. 저는 몸을 스치는 한기를 느꼈어요. 우리는 항상 위협이 한국 내부나 아마도 북한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동맹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요. 그랜트는 거의 20년 동안 조용히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해왔어요. 윌슨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훈이 발견한 그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 중이며 아마도 큰 일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제 팀을 둘러보았어요. 민자는 미국인을 주에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대호는 관절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 보였어요. 진우는 조용히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연결점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는 은퇴를 당연히 받을 만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한 번 더 우리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듣고 있어요. 저는 그들이 계속하도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이 경관이 우리에게 준 주소로 계단을 오를 때 제 뼈가 아팠어요. 건물은 바깥에서 보면 평범해 보였어요. 그저 서울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사무실이었죠. 눈에 띄지 않기에 완벽했어요. 안에서 이 경관은 간단한 작전센터를 설치했어요. 화려한 것은 없었고 그저 4대의 컴퓨터, 벽에 테이프로 붙인 여러 개의 큰 지도, 그리고 가운데에 파일들로 덮인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는 방이었어요. 커피 머신이 구석에서 윙윙거리며 방을 그 풍부한 향기로 채웠어요. 우리가 다시 활동하게 될 줄 몰랐어요. 대호가 어깨를 움직이며 찡그렸어요. 제 손주들은 제가 그저 공원에서 체스나 두고 역사 드라마를 보다가 졸기만 한다고 생각해요. 윌슨이 도넛 상자와 커피컵 트레이를 들고 도착했어요. 그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번쩍이는 은색 노트북을 펼쳤어요. 우선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현재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해요. 여러분의 활동 시기 이후로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는 과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원으로 시작했을 때 컴퓨터는 방 전체를 채웠고 작동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필요하다면 먹거나 태울 수 있는 종이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썼어요. 이제 모든 것은 디지털이고 무선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았어요. 모두의 놀라움으로 진우는 태블릿을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앱을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그는 우리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채고 물었어요.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노인센터에서 컴퓨터 수업을 들어요.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윌슨은 우리에게 현대 감시 장비를 보여주었어요. 물건에 숨겨진 카메라, 동전보다 작은 추적 장치, 맨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어피스를 통해 작동하는 통신 시스템들이요.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느껴졌지만 저는 예상보다 더 빨리 이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경관이 우리를 격려했어요. 단지 도구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민재는 만년필로 위장한 디지털 카메라를 연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시다시피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처음 기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외국 기관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 문제는 한국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여기 배정될 때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윌슨이 대호가 암호화된 메시징 앱을 사용하는 것을 도우면서 인정했어요. 고국의 동료들 중 일부는 미국이 왜 한국의 안보 문제에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기술과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이 지역 전체의 안정성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일할 때 더 강해져요. 이 경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바로 임무가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은 단지 지훈을 위한 정의를 찾거나 그랜트의 작전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국가 간의 신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현대 스파이 활동에 대한 속성 과정을 계속하는 동안 제 마음은 제 평생 동안 한국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잠겼어요. 제가 소년이었을 때 서울은 여전히 전쟁에서 회복 중이었어요. 건물들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충분한 음식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이제 그것은 한국의 팝 음악, 영화, 그리고 기술이 지구 구석구석에 도달하는 고층 빌딩들과 디지털 광고판에 반짝이는 대도시가 되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명예, 충성심, 그리고 중요한 것을 보호하는 중요성이요. 이러한 가치들은 제 경력 전반에 걸쳐 저를 인도했고 이제 우리의 머리카락이 회색이고 관절이 더 크게 불평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제프, 이 경관이 불렀어요. 제 생각을 중단시키며. 그는 전화를 들고 뭔가를 강렬한 집중력으로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방금 서울에 있는 그랜트에 알려진 동료 중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요. 그는 내일 밤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열리는 자선 갈라에 참석할 거예요.
저는 가슴속에서 익숙한 설렘을 느꼈어요. 40년 동안 모든 임무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둘러보니 저는 제 팀원들의 눈에서도 그것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훈을 자랑스럽게 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고 제 오랜 친구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우리는 한 번 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랜드 서울 호텔은 우리 택시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거대한 창문을 통해 빛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금색 장식의 문을 통해 흘러들어갔어요. 저는 제 어깨 주변이 약간 꽉 끼는 빌린 턱시도가 불편하게 느껴지며 나비 넥타이를 조정했어요. 여러분의 위장 신분을 기억하세요. 저는 자선, 갈라에 입장하는 손님들의 흐름에 합류하면서 모두에게 조용히 상기시켰어요. 불필요한 위험은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민재와 저는 부유한 은퇴 사업가로 위장하여 손님들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표적을 지켜볼 거예요. 대호는 어떻게든 그의 넓은 체격을 경비원 유니폼에 끼워 넣고 서비스 구역을 순찰할 거예요. 진우는 그의 기술적 기술로 길 건너편에 주차된 감시 밴에서 조정할 거예요. 이 경관과 윌슨도 그들 자신으로 아이들 교육을 지원하는 정부 관리와 미국 외교관으로 참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척할 거예요. 우리 일에서는 눈에 보이는 연결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표적은 박성민 씨예요. 이 경관이 우리 브리핑 중에 설명했어요. 그는 로버트 그랜트의 한국 투자를 관리하고 그들의 작전을 위해 돈을 세탁해요. 누가 지훈을 배신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연 회장은 제 숨을 앗아갔어요. 하얀 난초와 파란 수국 장식이 모든 테이블을 장식했어요. 현악 사중주단이 한쪽 구석에서 부드럽게 연주하는 동안 웨이터들은 샴페인과 에피타이저가 담긴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적어도 300명의 사람들이 방을 채웠어요. 정치인들, 유명인들, 기업 지도자들 모두 그들의 최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비싸게 빌린 옷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색하게 느끼면서 군중을 살펴보았어요. 그때 저는 그를 발견했어요. 박 씨는 바 근처에 서 있었는데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뒤로 넘긴 작은 키의 남자로 외국 투자자들 그룹과 긴장하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표적 발견, 저는 커프스 링크를 조정하는 척하면서 숨겨진 마이크에 속삭였어요. 확인됐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어요. 우리 파일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저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클럽 소다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바 쪽으로 이동했어요. 민재가 오렌지 주스 2잔을 들고 반대 방향에서 박 씨에게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아, 죄송해요. 민재는 완벽한 타이밍으로 외쳤어요. 약간 비틀거리며 몇 방울을 박 씨의 소매에 튀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닦아드릴게요. 민재가 손수건으로 작은 얼룩을 닦아내는 동안 그의 손가락은 잠시 박 씨의 옷깃에 닿았어요. 쌀알보다 작은 추적 장치가 즉시 천에 달라붙었어요. 기술은 정말 우리 시절보다 향상되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박 씨는 짜증스럽게 말하며 민재의 관심에서 벗어났어요. 그가 돌아섰을 때 저는 그의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자정회의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표적이 자정의 회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위치 세부 정보를 보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 눈이 붐비는 방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샴페인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준이었어요. 박 여사의 식당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요. 그는 웨이터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저는 그 오만한 표정을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복잡한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식당 사건의 젊은이가 여기 있어요. 서버로 일하고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 경관의 목소리가 제 귀에서 긴장되게 들렸어요. 그는 아직 경찰 구치소에 있어야 해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요. 차가운 느낌이 제 뱃속에 자리 잡았어요. 저는 이재준의 움직임을 더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그는 무작위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체계적으로 박 씨를 향해 일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팀에게 경고했어요. 주는 그저 거리의 건달이 아니에요.
그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연 회장이 어둠 속으로 빠졌어요. 여자들이 숨을 헉하고 들이켰고 남자들이 욕을 했으며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샴페인 잔들이 깨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박 씨를 봤던 곳을 향해 밀고 나갔고 방향을 잃은 손님들과 부딪혔어요. 20초 후에 비상등이 깜빡이며 켜지고 방 전체에 기묘한 푸른 빛을 드리웠을 때 박 씨와 주는 둘 다 사라졌어요. 표적이 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신중함에 신경 쓰지 않고 소리쳤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출구를 향해 달려갔고 제 오래된 무릎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항의했어요. 모두 추적기 신호를 따라가세요. 게임이 바뀌었고 갑자기 저는 이해했어요. 우리만이 지훈의 죽음에 관한 답을 찾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호텔의 측면 출구를 통해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뛰쳐나왔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추적 장치는 박 씨가 이동 중이며 이미 몇 블록 떨어져 동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진우 씨, 그들의 위치는 어디예요? 저는 이어피스에 손가락을 누르며 물었어요. 그들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감시 밴에서 진우의 차분한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추적기에서 명확한 신호를 받고 있어요. 민재와 저는 대호가 이미 운전석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에 뛰어올랐어요. 이 경관과 윌슨은 별도의 차량으로 따라왔어요. 우리가 교통 흐름에 합류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가볍다가 점점 강해져서 지붕을 두드리고 도시의 네온 불빛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들이 박 씨를 데려갔을까요? 민재는 대호가 천천히 움직이는 트럭을 피해 급하게 돌리자 대시보드를 꽉 잡으며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주는 어떻게 관련됐죠? 그는 경찰 구치소에 있어야 했잖아요.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그를 석방시켰어요. 저는 폰 화면에서 깜박이는 추적기의 점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이건 무작위가 아니에요. 주는 이유가 있어서 박 씨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쫓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요. 점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 지직거렸어요. 그들은 강 근처의 폐허가 된 섬유 공장에 멈췄어요. 지금 좌표를 보내고 있어요. 대호는 날카롭게 돌렸고 타이어가 웅덩이를 통해 물을 튀겼어요. 비가 강해지면서 와이퍼는 앞유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기억하세요. 저는 제 친구들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젊은 요원들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 똑똑하게 접근해야 해요. 10분 후 우리는 공장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했어요. 밤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죠. 비를 통해 저는 깨진 창문들과 낙서로 덮인 벽들을 볼 수 있었어요. 내부 어딘가에서 하나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박 씨 외에 3명의 남자를 볼 수 있어요. 진우는 근처 보안 카메라를 해킹한 밴에서 보고했어요. 그들은 그를 2층으로 데려갔어요. 이 경관이 짧은 걸음으로 비에 흠뻑 젖은 양복을 입고 우리와 합류했어요. 지원은 적어도 15분 후에야 도착해요. 박 씨를 돕고 싶다면 지금 움직여야 해요. 윌슨은 이어피스와 작은 손전등을 나눠주었어요. 계속 연락을 유지하세요. 누구든 수상한 것을 보면 즉시 보고하세요. 우리는 계획대로 나눠졌어요. 대호와 민재는 뒷문을 감시하기 위해 주변을 돌았어요. 윌슨과 이 경관은 정문으로 접근했어요. 저는 2층 창문으로 이어지는 녹슨 비상 계단을 찾았어요. 제 무릎은 미끄러운 금속 계단을 오르는 동안 항의했어요. 비는 제 얇은 머리카락을 두개골에 붙이고 비싸게 빌린 정장을 흠뻑 적셨어요. 저는 더 이상 젊은 남자가 아니었지만 오늘 밤 저는 제 젊은 시절 수많은 인물을 통해 저를 이끌었던 것과 같은 결의를 느꼈어요. 창문에 도달하여 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방은 몇 개의 고장난 기계와 중앙에 있는 4명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박 씨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안경은 비뚤어져 있었으며 코에서 피가 조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주는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화난 듯이 몸짓을 했어요. 다른 2 남자가 근처에 서 있었는데 한 명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른 한 명은 저는 등 뒤로 퍼붓는 비에도 불구하고 유리에 더 가까이 붙으며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른 남자는 최 이사였어요. 우리 부서의 전 책임자로 몇 년 전에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모두 위치를 유지하세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급하게 속삭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야 해요.
최 이사가 여기 있어요. 최 이사라고요? 민재의 충격받은 목소리가 제 이어피스를 통해 들려왔어요.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저는 조급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만약 최 이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이 음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어요. 훨씬 더 깊어요. 저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만 조심스럽게 창문을 살짝 열었어요. 박씨, 당신은 문제가 되었어요. 최 이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제를 좋아하지 않아요.